새해 들어 주요 식품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주 한 병 값이 6천 원을 넘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류업계 실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술값이 계속 올라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소주값이 6천 원 시대가 오나 그리고 주변에 보면 벌써 6천 원을 하는 곳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2년 연속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지난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IMF 이후 가장 높았어요. 5%를 넘겼기 때문에 뭐 안 오른 게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지난해는 사실 이제 비대면 때문에 보통 혼술이라고 해서 네. 집에서 마트나 이제 소매점에서 사와서 마셨기 때문에 체감을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되면서 강남의 일부 술집에 가보면 소주 한 병에 6천 원은 기본이고요. 네. 7천 원. 그리고 지방 브랜드의 소주의 경우 9천 원짜리도 네.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도 얼마나 이제 IMF 이후 최악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올해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이제 주류 가격 인상폭을 봤더니 1년 전에 비해서 5.7% 올랐습니다. 네. 이게 IMF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 사실 이 주류는 서민들의 이제 기호식품인서 민감하기 때문에 인상률이 늘상 보면 평균 한 2% 내외로 예. 굉장히 낮았어요. 일부 해를 제외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과 비교했더니 5배 넘게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소주가 지난해 동안 한 7.6%, 네. 맥주도 한 5.5%가 올라서 각각 상승률이 뭐 10여 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예. 여기에는 대부분 이제 원재료가 이제 수입하는 것도 물론 있겠고요. 세금이 오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네. 여기다가 이제 이 소주 생각하면 소주 병 안에 들어가 있는 원액도 있겠지만 네. 병 제조 가격 여기다가 뚜껑은 알루미늄 소재예요. 알루미늄 가격까지 다 올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늘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품업체들이 하면 원재료 가격 올랐습니다. 부재료 가격 올랐고요. 에너지 가격, 물류비, 인건비 등등 여기다가 이제 수입하는 경우에 환율까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일반 음식점 소주 가격 5천 원이었다면 네. 올해는 이제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6천 원 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제 음식점에 가면은 여기 술값이 얼마인지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 재료도 보면은 타피오카가 국제 가격이 하락을 했고 소주병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회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인상이 너무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정 가격은 꾸준히 올라온 건 맞고요. 네. 일부 소폭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난해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다. 특히나 이제 10개 주정 회사에 이제 주로 독점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국내에서 대한 주정 판매가 지난해 10년 만에 무려 인상률 7.8% 올렸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이 지금 제병업체들의 이제 소주병 공급 가격 역시 네.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올해부터는 20%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술을 만드는데 술을 제조하는 데를 보면 이 에탄올이라는 주정에다가 주정의 주성분이 말씀하신 이제 타피오카예요. 네. 타피오카는 국내에서 안 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공식품 업체들은 이 국제 글로벌 가격에 이제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수입품은 대다수가 원화를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달러를 주고 사와요. 네. 근데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원화 가치가 상당히 평가절하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의 변화에도 노출돼 있고 특히 문제는 뭐냐? 주류업체가 어떤 신제품을 선보이면 거기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앞서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정에다가 이 감미료를 섞어서 소주를 만들게 되는데 네. 주정 가격, 병뚜껑에 이제 알루미늄 캔 가격, 여기다가 이제 빈병 가격까지 오르다 보니까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아마 이제 소주 가격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정부가 이제 술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리긴 했지만 맥주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소주 가격은 그러니까 세금이 변동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왜 이 세금과 관련되어서 맥주는 변동이 있는데 소주는 변동이 네. 없는가? 이와 관련되어서는 먼저 이 우리 술에 대한 이 세법 체계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맥주와 소주의 세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인데 일단 맥주와 탁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량제라고 해서 이 술의 양에 대해서 세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술의 양이 달라지지 않으면 세금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물가의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종량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년 물가의 변동률, 물가의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리터당 세금을 다르게 매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맥주에 대해서 세금이 오르면 당연히 맥주나 탁주는 가격이 오르는 구조인 거고요. 반면에 소주라든지 와인 같은 술은 우리가 종가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출고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업체가 출고가를 올리지 않는 이상 네. 세금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출고가가 올라가야 세금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출고가를 올리지 않을 상황이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업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네. 지금 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정을 만드는 에너지 값도 오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 가격도 오르고 빈병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더라도 병 가격도 올랐죠. 병뚜껑도 올랐죠. 여러 가지 원재료나 부재료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출고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소주에 관계는 없지만 여러 가지의 출고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과는 무관하지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주류 업체가 출고가를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 출고가의 경우는 10원 단위로 오르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체감하기로는 1,000원, 2,000원 이렇게 오르니까 이게 왜 괴리가 있나 이 부분도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술이 유통되는 것을 보면은 먼저 이제 소주 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네. 소주 업체가 출고가를 이제 인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50원을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출고가가 인상이 되면 소주 업체에서 중간에 도매 업체가 있어요. 그럼 도매 업체가 또 납품 단가를 올리게 되고, 그럼 이 도매 업체가 최종적으로 파는 최종 이 도매 업체인 일선 식당이나 주점들의 판매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50원을 올리면 도매 업체도 50원이 오르고 식당도 50원이 오르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도매 업체도 자신의 중간 마진이나 중간 이익을 또 플러스를 하고 일선 식당들도 중간 이익을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처음에 출고가인 소주 업체가 50원이 오르면 최종적으로 중간에 있는 도매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에서 150%? 그 뒤쪽에서는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해에 한 병에 출고가가 85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중간에 있는 도매 업체는 100원에서 150원 정도가 올랐고 최종 식당은 500원에서 1,000원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출고가가 50원이 오르면 아니면 100원이 오르면 네. 식당은 1,000원이 오른다. 500원, 1,000원이 이렇게 한 10배 정도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고가가 적게 오르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판매가는 높을 것인가? 중간에 이런 마진들이 있어서 뒤에 설명을 이제 소장님께서 드리겠지만 네. 이런 유통 과정의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통 관련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정부 쪽에서도 과연 독과점 체제가 없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대로 간다면 이제 소주 7,000원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있는데 난방비도 올랐고요. 버스비도 오를 예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경제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네. 문제는 경제다가 아니라 문제는 물가예요. 올해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이제 난방비 폭탄을 이미 한 차례 맞았어요. 네.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지하철, 버스와 같은 택시 요금이 이미 올랐고요. 네. 공공요금 들썩였죠. 또 은행, 통신사, 정유사까지 독과점 폐해가 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먹거리인데요. 먹거리 가운데서도 사실 이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이 먹거리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네. 제가 이제 3대 이제 먹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소주, 삼겹살, 라면 가격은 크게 오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도 많이 올랐고 올해도 역시 가격이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소주값이 이제 6,000원 시대를 여니까 정부가 하급해졌습니다. 정말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국세청까지 동원을 네. 해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어요. 이미 국세청은 주류업체 임원들한테 전화까지 돌렸어요. 업체한테 국세청은 사실상 저승사자 같아요. 전화를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압박감을 네. 느낍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뭐 물론 뭐 원가 부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제 현황 조사 차원이다라는 얘기지만 사실상 이제 가격을 압박하는 형국인데 자 그렇다면
정부와 국세청이 좀 도대체 뭘 들여다볼 거냐. 일단 정말로 소주값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주류업체들의 인상 동향은 어떤지, 네. 여기에다가 주류사들의 이익 규모가 어떤지, 그 경쟁 상황이 어떤지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이 주류라는 게 유통 단계별로 가격이 껑충껑충 튀다 보니까 몇십 원 출고가를 인상했다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가가 느끼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체감이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주류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까지 이제 들여다보고 혹시나 이런 과정에 이제 독과점이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면 새로운 사업자를 더 투입해서 경쟁을 좀 유효 경쟁 숫자를 좀 늘리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업계로서는 아무래도 이런 전화를 받으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제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동을 걸었을 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사실은 임시방편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제조업체들은 일단은 당분간은 올리지 못할 거예요. 예. 당분간은 올릴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회피해 나갈 거냐. 우리가 슈링크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원가 부담을 주류 용량을 좀 줄이는 방안, 네. 그리고 도수를 좀 낮추게 되면 원가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제 체감을 못하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체감을 못하지만 실제로 애주가들은 용량 줄어든 거 360ml에서 이제 밀리리터가 줄어든다는 건 충분히 누구라도 체감할 수 있고 여기다가 소주 도수가 떨어진다는 것 역시 애주가들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 가격을 좀 전가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눈치는 보면서 상반기 내 이제 주류 가격이 동결될 수는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이런 원가 인상분이 발생을 했고 그것도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 7~8% 이상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까지도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 아마 주류업체들은 하반기에 정부나 기재부가 조금은 이제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걸 이제 인상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임시 방편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그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우선 이 가격 결정에 개입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소주라든지 맥주 같은 경우에는 서민의 술이다 이렇게 정부가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주류업체의 실태 조사에 착수를 먼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이 주류 가격의 인상 요인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업체야 지금 현재 동향이라든지 수익이 어떤 구조이고 시장 구조가 어떤지 일단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기재부에서 전체 회의를 하면서 이제 주류업계가 이제 좀 가격에 어떠한 좀 이제 인상에 대해서 좀 자제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언급하기로 이게 가격의 조정에 어떠한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현재의 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난방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네.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떠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주류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냥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대한 가격을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가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했다라는 비판적인 것을 근거로 하고 자율적인 시장 경제 구조를 활성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 기조와는 좀 다르다고 또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어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이 업계가 이제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먼저 구한 다음에 네. 뭐 유통이라든지 가격 결정 같은 것을 좀 들여다보고 여기에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가격 결정 같은 것들에 좀 제동을 거는 이러한 방향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인상 제동에 나서곤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주류 업체에 계속해서 이런 압박을 가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마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공공물가라는 것, 특히나 이제 난방비부터 전기료, 네. 가스요금, 여기다가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혹은 이제 정부 의지대로 사실은 네. 가격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일정 부분. 그러나 이제 술값의 경우에는 이제 민간 기업의 영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부가 뭐 유통 과정의 합리화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좀 가격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는 100번 공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니 그동안 가격이 이렇게 오를 동안 뭐 했느냐라는 네. 지적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 정부를 늘 이제 경제 정책을 비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부 중심의 지나치게
재정을 투입하거나 정부 중심의 정책을 비판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 경제 중심으로 성장을 이끌겠다, 환원시키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 이게 자칫 내로 남불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시시때때로 이제 이 주류 가격 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시장 원리에 맞지 않아서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네. 주류에 붙는 세금이 좀 과할 정도예요. 물론 죄악세라고 해서 술이나 담배와 같은 로또와 같은 데는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주에 붙는 세금이 무려 72%예요. 소주 잔의 3분의 2는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다 맥주는 53%가 세금이에요. 절반 이상은 다 세금이어서 아마 정부가 물론 이제 뭐 원가 인상 요인이며 이제 어떤 이제 유통 단계별 가격이 20-30%씩 유통 마진을 먹어가는 단계를 좀 얼마나 줄이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세금을 과연 이런 거 죄악시대에서 굉장히 서민들이 불편한데 그 나머지 한 28%의 이제 시장 경제를 위해서 그걸 또 가격을 좀 조정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네. 아마 이제 근본적으로 주세를 좀 이제 좀 표준화하는 것도 저는 이제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사실 그 유통구제는 특히나 주류 업체의 경우에는 주류 면허를 갖고 있는 도매상들이 따로 네.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주류 회사에부터 출고가가 인상이 되면 거기 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도매상이 20에서 30% 정도 마진을 더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소매점으로 이제 넘기거든요. 소비자는 거기에다가 더 이제 사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통 단계마다 이제 유통 마진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최종 소비자 가격, 특히나 최종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일선 식당의 사장님이에요.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뭐 80원 올랐는데 편의점에서는 100원, 150원대로, 그리고 일반 이제 이 음식점에서는 500원에서 1,000원 단위로 오른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여기에다가 그동안 이제 밀렸던 인건비며 거기다가 식당 임대료며 난방비는 30-40%까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걸 그럼 어디에다 전가시킬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식당 사장님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인상 요인을 결국 이제 이 식당 사장님의 재량으로 옮긴다 하면 물론 굉장히 이제 맛집이면서 대형 술집의 경우에는 이런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인상을 합니다. 그래도 손님이 거의 줄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업체들 다 올리고 난 다음에 눈치를 보다가 올리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소주 가격 자체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주류 유통 과정을 좀 빼는, 거품을 좀 빼는 개선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물론 정부가 지금 물가 때문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 올라가고 있죠. 네. 난방비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난달에 오히려 전월 대비 뛰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물가가 뛰고 있는 건 네. 공공 물가가 1번이에요. 만에 하나 이제 이 난방비와 전기가스 요금을 안 올렸다면 지난달 물가는 4% 초반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물가를 좀 잘 관리를 해서 그게 이제 일선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소주와 달리 맥주 가격은 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개편이 되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세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맥주가 4월부터 이제 이 맥주에 대한 주세 리터당 30.5원이 인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리터당 885.7원이 부과가 되는데 앞서 세법상 종량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를 반영해서 세금이 오르면 맥주값도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맥주값은 피치 못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